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던 역학적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자,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거에서 에너지는 일할 수 있는 능력이라면 일을 한 만큼 에너지는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의미에서 일이라고 하는 건 에너지 변화량이다. 우리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일이라는 건 에너지의 변화량이다. 그러면 어떤 일이 어떤 에너지를 변화시켜 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라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알짜 힘이 한 일이요. 알짜 힘이 한 일이 뭘 변화시키니? 잠깐만. 여보세요? 물리 와도 돼. 몇 시에 오면 돼? 그러면 거기 505에 꼬맹이도 공부하고 있어. 학원에 와서 공부해도 되냐고 허락을 받았니? 학원에 아무 때나 와서 공부해도 된다. 자, 보시면 알츠하이머의 한 일은요. 운동 에너지를 뭐 시킨다? 변화시킬 수 있어. 그래서 운동 에너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알츠하이머의 한 일이야. 네. 해. 네. 알츠하이머의 한 일은 운동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력이 한 일만큼 위치 에너지가 변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 구하라 그러면 중력의 한 일 구하시면 된다 그랬고요. 운동 에너지 변화량 구하라 그러면 알츠하이머의 한 일을 구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게 같은 용어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고 그랬는데 항상 보존되는 건 아니다.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킬 수 있는 힘만 작용해야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는 거다. 자,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키는 힘을 우리는 멋진 말로 보존력이라고 한다. 그래서 보존력만 작용하는 공간에서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데 이 보존력이라고 하는 게 바로 중력, 그 다음에 생성력, 정기력. 그래서 얘네들만 작용하는 공간에서 물체가 움직일 때 언제나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는데 이걸 뺀 나머지의 또 다른 힘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부력이라는 것도 있고요. 마찰력이라는 것도 있고요. 또는 공기 저항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력이라고 하는 것도 있겠죠. 이렇게 위에 있는 보존력을 뺀 나머지 힘이 작용하면 그 순간부터는 역학적 에너지는 무조건 변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비보존력이다 이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만 기억해 두시면 우리 자기력이라고 하는 건 자석이 작용하는 힘인데 여러분들 자기력은 자석뿐만 아니라 전류가 자기력도 만들죠. 그래서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서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는 주변에 자기장이 생겨 그리고 그 옆에 연구자석을 놓으면 자석도 자기장을 만들어 두 개의 자기장이 합해서 자기력이라고 하는 힘이 만들어져. 이 자기력이라는 게 작용하는 공간에 어떤 물체가 움직인다면 그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무조건 감소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만드는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이렇게 도체통이 있어요. 구리통. 그 구리통에다가 자석을 떨어뜨리면 무조건 이 안에선 전자기 유도가 일어나잖아. 그치? 자석이 들어오면서 자기장이 이 통 안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변하면 그게 싫어서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자기력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그 자기력을 만들기 위해서 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우리가 전자기 유도라고 해.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물원에서는 이 자석을 움직이게 했을 때 여기에 얼마만큼의 전류가 흘러 여기에만 포커스를 맞췄는데 거꾸로 보면 그러면 떨어지는 자석 입장에서 어때? 떨어지는 자석 입장에서는 자기의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뭐가 생겼니? 자기력. 그렇다면 얘가 떨어지고 있는 동안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될까 안 될까?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러한 자기력조차도 역학적 에너지를 변화시킨다.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에서 어떤 애가 움직이면 역학적 에너지는 무조건 감소한다. 그러니 어떤 애가 이런 식으로 기준면으로부터 5m 높이에 있어요? 만약에 자유낙하한다면 1초 만에 떨어져서 바닥에 닿기 직전에 속력이 10이어야 되는데 자기력을 작용하게 통을 만들어 놓으면 떨어지는데 훨씬 시간이 오래 걸려요. 1초가 아니고 2초가 걸릴 거고 그래서 떨어져서 바닥에 닿을 때 속도가 원래는 10이어야 되는데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했기 때문에 10이 아니고 뭐 7이라든가 8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식이 될 거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공간도 있고 보존되지 않는 공간도 있는데 우리가 배웠던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에서는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된다 라고 하는 것도 좀 기억을 해봐 두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커다란 형태는 다 물원에서 배웠으니 이걸 어떻게 문제를 다양하게 접목시켜서 풀 수 있어? 복잡한 공간에서도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문제 위주의 내용들이 물투에 있는 거죠. 그래서 물투는 다양한 경우에 해당되는 걸 보는 건데 그 중에서도 평면상의 운동에 해당되는 포물선 운동에서의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를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합니다. 만약에 포물선 운동을 하고 있는 어떤 공이 있다고 쳐. 이 공이 움직이는데 중력만 받는다면 당연히 어떤 경로로 움직여도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됩니다. 근데 이 포물선 운동을 하고 있는 공간 안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를 보면 어떤 공이 있다고 치자. 질량은 m, 2kg라고 치자. 근데 내가 얘를 비스듬히 던졌기 때문에 포물선을 그리면서 올라갔다 떨어지는데 이때 이루는 각도를 30도라고 할 거고요. 세타. 내가 비스듬한 방향으로 던졌는데 그 던지는 속도를 20이라고 할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럼 당연히 얘가 올라갔다가 떨어지겠죠. 그죠? 비스듬히 던졌으니까 당연히 수평 방향의 속력이 있을 거고 수직 방향의 속력도 있을 거예요. 수평 방향 속력 당연히 V 코사인 세타이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16도 3의 빠르기로 갈 거고요. 수직 방향은 V 사인 세타이니까 당연히 10의 빠르기로 돼서 던져진 것과 같은 효과란 말이죠. 근데 수직 방향으로 또는 수평 방향으로 나는 비스듬히 공을 하나로 던졌지만 우리는 이걸 생각할 때 사실은 두 개의 공을 동시에 던졌다고 생각하는 게 편하다. 하나는 수평 방향으로 공을 던진 거고 10루트 3의 빠르기로 하나는 수직 방향으로 던져진 공도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10의 빠르기로. 됐어? 이런 느낌이었잖아. 대신에 수평 방향으로 날아가는 아이는요. 얘가 가는 동안 수평으로는 어떤 힘도 작용하지 않으니까 힘을 받지 않는 운동이라서 등속도로 계속 갈 거야. 하지만 수직 방향으로는요. 수직 방향으로 가는 아이는 운동하는 동안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중력이라는 힘을 받기 때문에 속도가 점점 감소돼서 속력이 0이 될 때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운동을 할 거야. 맞습니까? 그래서 수직 방향의 운동은 같은 크기의 힘이 일정하게 작용하는 등가 속도의 운동을 할 거야. 근데 어쨌든 던졌으니까 속력을 가지고 있잖아. 그 속력 때문에 얘네들은 빠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운동 에너지가 있었을 거야. 그래서 자, 수직 방향의 운동 에너지는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10의 제곱이니까 얼만큼의 수직 방향의 운동 에너지가 있을 거고요. 수평 방향의 운동 에너지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10루트 3의 제곱이니까 계산해 보시면 300만큼의 운동 에너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던지는 순간에 얘의 운동 에너지는 얼마예요? 수평 방향으로는 운동 에너지가 300, 수직 방향으로는 100. 그러면은 진짜 에너지는? 수평 방향으로 300이고요. 수직 방향으로는 100만큼의 운동 에너지가 있죠. 그러면 얘는 던지는 순간에 진짜 운동 에너지는
얼마니? 얼마니? 던지는 순간에 얘 진짜 운동 에너지가 얼마니? 라고 했을 때요. 운동 에너지는 스칼라야 벡터야? 에너지는 스칼라죠. 방향이 상관없죠. 됐어? 그러니 이거 합성해서 이 방향으로 얼마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큰일 나는 거죠. 에너지는 벡터가 아니라서 이렇게 벡터 합성하지 않습니다. 됐어?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어쨌든 간에 300 있고 100 있네. 그래서 합쳐서 얼마야? 얘는 스칼라니까 그냥 400이야. 방향 상관없어. 그냥 양만 더하시면 돼. 그래서 실제로 던지는 순간에 운동 에너지를 직접 구해주면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던지는 속력이 220이었으니까 제곱하시면 400 있어요. 되죠? 그래서 에너지는 스칼라다. 벡터가 아니다. 그러니까 벡터 합성할 필요가 없다. 알겠습니까? 이거 보여드린 거고. 자, 그리고 나서 얘가 최고점까지 올라가면 최고점에서는 수평 속도 그대로 있다. 10루트 3이. 그렇다는 얘기는 얘는 수평 방향의 운동 에너지는 변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다. 대신에 최고점에 올라가면 수직 방향의 속도가 0이기 때문에 수직 방향의 운동 에너지만 최고점에서는 위치 에너지로 전환된 거다. 그래서 최고점에 올라갔을 때 이 높이가 얼마예요? 등가속도 공식에다 넣고 계산하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수직 방향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올라가 높이로 계산합니다. 그러니 수직 방향의 운동 에너지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수직 방향의 속력의 제곱값이잖아요. 이게 올라갈 수 있는 최고 높이요. m, g, h잖아요. 됐어? 이런 식으로 해서 높이 계산하는 방법으로 저는 주로 쓰거든요. 저는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수직 방향이 10이었으니까 100은 mgh, mgh 이렇게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얘가 올라가는 최고 높이는 5m네 라고 하는 게 보여요. 됐죠? 그래서 자기가 편한 대로 가시면 됩니다. 편한 방향으로. 그래서 포물선에서도 이런 식으로 에너지의 전환이 있다는 걸 보여드립니다. 자, 그러면 나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 그때 문제를 하나도 안 해줬어? 설명을 하나도 안 해줬어? 혹시 146, 147에서 제가 설명한 문제가 있어요? 7번을 해드릴 것 같아요. 7번만 있어요? 네. 그리고 꼬매가 9번은 지워. 이거는 수학적 어거지가 좀 있어서 지금 안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7번은 해드렸고 9번은 지우고요. 그럼 그걸 뺀 나머지 1번부터 8번까지 중에서 질문. 1번부터 8번까지 내용에서 질문해봐. 정말 질문 있으면 해야 돼. 여기는 되게 내용도 많고요. 어렵습니다. 5번이요. 자, 그림은 수평면에서 높이가 h인 지점에서 물체를 수평 방향으로 v0의 속력으로 던졌을 때 물체가 포물선 경로를 따라서 수평면에 떨어지는 것을 나타낸 것이고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수평면에 도달하는 순간이 던진 순간의 2배입니다. 물체가 떨어지는 동안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찾아보세요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것도요. 반쪽짜리 포물선인 거잖아요. 어쨌든 포물선이거든요. 그 또한. 그러니 이렇게 건물 위에서 내가 공을 던져. 그러면 얘는 포물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떨어져. 이 얘기야. 자, 그랬을 때 던졌을 때 속력이 V0라서요. 던지는 순간에 얘는 운동 에너지가 있습니다. 던지는 순간에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0 제곱이에요. 됐죠? 요만큼의 운동 에너지 있을 건데 바닥에 닿는 순간에 운동 에너지는 그거의 2배래. 됐어? 라고 줬는데 바닥에 닿는 순간에도 수평 속도는 여전히 v0라서요. 수평 방향의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0의 제곱만큼 가질 거야. 근데 2배가 됐다는 얘기는 사실은 수직 방향의 운동 에너지도 생겼다는 거고 그 수직 방향의 운동 에너지도 똑같이 얘와 같은 크기라서 2배가 된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수직 방향으로의 속도도 얼마다? V0 같은 속도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돼요?
실제 속도는요. 네, 1대 1대 루트 2 속도는 100회 합성하셔야죠. 이 방향으로 떨어졌다는 얘기고 됐죠? 네, 속도는 루트 2 v 제로고요. 이 각도는 45도고요.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이해? 자, 그래서 이렇게 떨어졌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요. 우리가 물체가 떨어지는 동안의 운동에 대한 설명인데 보시면 기억. 수평면에 도달할 때까지 중력이 물체의 한 일, 밑줄 쳐. 중력이 물체의 한 일이 무슨 말이니? 위치 에너지 변화량이 그죠? 됐어? 중력이 물체의 한 일이라는 건 위치 에너지 변화량이 됐어? 중력이 물체의 한 일이잖아요? 위치 에너지 변화량은 뭐예요? mg, h 이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수평면에 도달할 때까지 중력이 물체의 한 일은 던진 순간 물체의 운동 에너지의 크기와 같다. 네, 이때 맨 처음에는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이 지점을 가라고 할게요. 가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나 바닥에 닿을 때 나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나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고 있어요. 중력만 작용하니까. 근데 가에서는요. 운동 에너지 있었죠. 2분의 1 mv0 제곱. 위치 에너지도 있었죠. mgh. 근데 이게 바닥에 닿으면 운동 에너지의 크기만 있고 위치 에너지는 없는데 운동 에너지가 2배가 된다고 했어요. 되겠어? 그러니 요만큼의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뀔 때 그 크기가 2분의 1 mv0 제곱이랑 같았다는 뜻이겠죠. 되겠어? 네, 그래서 물체를 던지는 순간 중력의 한 일, 위치 에너지의 감소량은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과 똑같아서 2분의 1 mv0 제곱이고요. 이거는 던지는 순간의 운동 에너지와 크기가 같네 라고 하는 거고. 자, 그랬을 때 높이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으니 mgh는 2분의 1 mv0와 같네. 그러니 이때 뭘 구하라 그랬냐면 높이는요. 2g분의 v0의 제곱이야.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수평면에 도달하는 순간 물체의 운동 방향이 수평면과 이루는 각도는 45도일 수밖에 없어요. 수평 속도와 수직 속도가 같으니까. 되겠어? 이렇게 보는 게 맞다. 이해합니까? 다른 건 없습니까? 넘기죠. 이제부터가 허리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 질문. 3번이요. 자, 3번 보시면 그림은 XY 평면에서 일정한 R자입을 받아 운동하는 1kg짜리 물체가 2의 빠르기의 속력으로 원점 O를 통과해서 포물선 경로를 따라 P점을 지난 후에 2의 빠르기로 Q를 지났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P점은 물체의 운동 경로에서 X상으로부터 가장 먼 지점이고 O에서 Q까지 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은 2초이다. 되게 말을 어렵게 한 것 같은 느낌인데요. 어떤 물체를요, 그냥 이렇게 건물 위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던졌다 생각하면 되는데 똑바로 위로 던지는 게 아니고 약간 비스듬히 던져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과정을 그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걸 좌표로 그려놓은 거죠. 그랬을 때 맨 처음에 던질 때 비스듬한 방향으로요. 얘는 얼마의 빠르기로 던진 거냐면 비스듬한 방향으로 2의 빠르기로 던진 거고 이 각도가 45도야. 그걸 보는 순간요. 여러분들은 이 방향으로 던진 속도가 루트 2의 빠르기고요. 수직 방향으로 던진 속도도 루트 2의 빠르기라는 건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리고 이 아이가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중력만 받으니까 빠르기는 같은 높이에서 같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나갈 때도 빠르기는 2고요. 이때도 수평 방향 빠르기, 수직 방향 빠르기 똑같이 루트 2, 루트 2여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얘가 올라간 최고 높이 이 높이는 수평 방향의 운동 에너지는 유지되는데 수직 방향의 운동 에너지가 모두 다 위치 에너지로 바뀌는 높이만큼 더 같겠죠. 뭐 그런 얘기죠. 네, 그런 걸 했다고요. 그래서 여기를 P점, 졸면 안 돼? 여기를 P점,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걸 찾아볼 건데 기억, O에서 Q까지 R자 힘이 물체의 한 일은요 라고 하죠. O에서 Q까지 R자 힘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 이거죠. 그러면 O에서의 운동 에너지
2분의 1 m2의 제곱. 그래서 Q에서의 운동에너지 2분의 1 m2의 제곱. 변한 거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알짜임의 한일 얼마? 0. 되겠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알짜임의 한일 없습니다. 니은가죠? P에서 Q까지 알짜 힘이 물체의 한일은 얼마이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P에서 Q까지 보시면요. 알짜 힘의 한일은 네, 수평 속도는 그대로 유지되니까 수평 방향으로는 운동에너지 변화 없어. 됐니? 수직 방향의 운동에너지는 0이었다가 루트 1이 됐죠. 요만큼이 알짜 힘의 한일이잖아요. 그래서 수직 방향의 운동에너지의 변화량만큼이 알짜 힘의 한일이다. 라고 하니까 2분의 1, 얘 질량 얼마냐면 1kg짜리고요. 수직 방향 속도가 0이었다가 루트 2로 루트 2만큼 증가했으니까 루트 2의 제곱. 그래서 계산하면 1줄만큼이 알짜 힘이 물체의 준입입니다. 됐죠? 운동에너지의 변화량. 자, 그 다음에 지금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의 크기는 얼마이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의 크기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의 크기는 얼마이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잠깐만요. 중력 가속도 자, 얘는요. XY 평면에서 일정한 알짜 힘을 받아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자유낙하라고 보실 수는 없어서 1kg라고 해서 알짜 힘이 10N이야 이런 얘기는 못하거든요. 자, 여기서 뭐 줬었냐면요. 알짜 힘의 크기가 얼마야? 그거를 이제 문제를 풀려고 했는데 저는 맨 처음에 중력장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중력장 아니니까 1kg라고 해서 알짜 힘이 10N은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1kg짜리 물체가 받은 알짜 힘이 얼마인지를 확인하려면 여기서 또 다른 자료가 필요했는데 읽어보니까 갔다가 오는데 2초 걸렸어 라고 하는 시간을 줬네요. 갔다가 오는데 2초 걸렸으니까 최고점까지 올라가는데 1초 걸렸어요. 그 뜻이에요? 그러면 최고점까지 올라가는데 1초 걸렸는데 맨 처음에 최고점이라고 하는 수직 방향의 속도 변화 보시면 수직 방향 속도는 루트 2였다가 0 되는데 1초 걸렸어요. 납득합니까? 그럼 이제 나오겠죠. 얘 가속도예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 가속도라고 했으니 1초라는 시간 동안에 속도가 루트 2만큼 감소했잖아요. 그러면 얘는 가속도는 루트 2겠죠. 됐죠? 그러면 알짜 힘은 어떻게 구합니까? MA. 질량에다가 가속도를 곱하시면 알짜 힘 나오죠? 그래서 얘한테 작용한 알짜 힘은 루트 2네요. 이렇게 가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됐죠? 알짜 힘을 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네요. 그래서 알짜 힘은 루트 2예요. 라고 하는 걸 저는 수직 방향의 속도 변화를 이용해서 구했습니다. 됐죠? 이렇게요. 그때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요. 원하는 것들을 구해낼 수 있으려면 사실은 머릿속에 잘 정리가 되어 있으셔야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2초 걸렸으니까 최고점까지 올라가는데 1초고 최고점까지 올라가는 동안 바뀐 건 수직 속도만 바뀌었어요. 그래서 수직 속도 변화량을 통해서 가속도 구했고요. 그 가속도에다 질량을 곱해서 알짜 힘을 구했습니다. 됐죠? 이런 방법으로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번부터 8번으로 넘어왔습니다. 5번부터 8번까지 질문. 8번이요. 범국민적인 문제죠. 8번을 한번 해볼 건데요. 8번은요. 그림은 질량이 같은 AB 물체를 이루는 각도를 알파각, 베타각 다르게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던질 때 속력은 똑같이 V로 같은 속력으로 던지는데 각도만 다르게 한대. 근데 우리 앞에서 포물선에서 배웠어. 포물선 운동할 때 여러분들 뭐 배웠었냐면요. 똑같은 빠르기로 던지는데 각도를 다양하게 해볼게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똑같이
똑같이 20이라는 빠르기로 던지는데 어떤 아이는 30도의 각도로 어떤 애는 45도, 60도 이렇게 던졌을 때 누가 제일 멀리까지 간다 그랬어? 몇 도 던지면 제일 멀리 가? 45도로 던질 때 제일 멀리 간다 그랬어. 그치? 근데 또 어떤 걸 가르쳐 드렸었냐면 이것 때문에 일반화 시켜드렸잖아요. 각도가 달라도 착지한 지점이 같은 아이가 존재한다. 각도가 달라도 착지한 지점이 같은 아이가 존재한다. 기억나니? 요거거든요. 자, 착지한 지점이 같으려면 요 던진 요 각도 1번 각도와 2번 각도의 관계식이 뭐였다 그래서 이거를 알파, 베타 우리 이렇게 했잖아요. 알파와 베타를 합한 각도가 얼마면 90도면 착지거리가 같아. 됐어? 다시 말해서 얘가 올라갔다 떨어지는 동안 수평으로 날아간 거리가 같을 거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거기 있는 그림 8번 그림 보세요. 얘는 서로 맞은편에서 하나는 알파의 각도로 던졌더니 이만큼 R만큼 갔어요. 반대편에서 베타의 각도로 던졌더니 얘는 이렇게 갔는데 수평으로 간 거리는 어떻습니까? 같아요 라고 하는 거잖아요. 되겠어? 이 얘기예요. 아, 똑같은 빠르기로 던졌는데 수평으로 날아간 거리가 같아? 그렇다면은 저 그림이네. 그러니 알파 각도와 베타 각도를 더해서 얼마 나오네? 90도가 되는 각도네. 각 보였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 더. 알파의 크기가 베타의 크기보다 더 커. 이거거든요. 그러면 알파의 크기와 베타의 크기를 더하면 90도고 알파가 더 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특수각에 해당되는 알파는 얼마? 60, 베타는 얼마? 얼마? 30으로 놓고 생각해봐도 돼요. 됐어. 이 조건에 부합하잖아요. 여기다가 놓고 여러분이 실제 값으로 계산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알파, 베타로 계산하셔도 되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간다.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설계를 해놨으니 우리는 갈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기억 보시면 역학적 에너지는 A가 B보다 크니? 라고 했어요. 역학적 에너지는 A가 B보다 크니까? 라고 했을 때 역학적 에너지는요. 얘는 마찰이 없는 공간이니까 모든 순간의 역학적 에너지는 다 뭐 해야 되니? 똑같아야 되죠?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를 생각하기 가장 쉬운 곳이 어딜까요? 던지는 순간이죠. 그죠? A도 B도 질량은 똑같대요. M이라고요. 그리고 던진 빠르기가 어떻다고요? 같다. 되겠냐? 그러면 알파로 던졌을 때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의 제곱이고요. 베타로 던졌을 때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죠. 각도는 전혀 상관없잖아요. 똑같은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를 똑같은 빠르기로 던졌기 때문에 둘의 운동 에너지의 크기 똑같습니다. 됐어. 그래서 처음에 던졌을 때 운동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니까 둘의 역학적 에너지의 크기는 같다라는 겁니다. 이해돼요? 오늘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는 A가 B보다 크다라고 표현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자, 그 다음 니은 최고점에서 A는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보다 크니? 라고 했어요. 자, 이 중에서요. 알파의 각도로 던진 애가 A고요. 베타의 각도로 던진 물체를 B라고 한다 그랬으니까 A와 여기가 B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보죠. A라고 하는 애가 있고 B라고 하는 애가 있고 둘의 질량은 똑같고요. 던진 각도는요. 얘는 알파 각도고 그 각도를 60으로 볼 거고요. 얘는 베타 각도고 그 각도를 30도로 놓고 계산하시면 되고요. 자, 맨 처음에 던질 때 속도는 똑같이 V였고요. 그 다음에 수평 방향 속도는요. 이제 여기부터죠. 수평 방향 속도는 얘는 60도로 던졌으니까 수평 방향 속도는 11m. 수평 방향 속도는 V 뭡니까? 사인 60이죠. 아니 V 코사인 60이죠. 네. 근데 우리는 V 값을 20으로 놓고 생각해 볼까요? 됐어. 자, 그럼 얘는 수평 방향 속도는 얼마 나오냐면 10 나옵니다. 얘는 수평 방향 속도 얼마 나오냐면 10루트 3 나옵니다. 이렇게 돼요. 수직 방향 속도 얼마 나오냐면 거꾸로 10루트 3, 그 다음에 얘는 10 나오죠. 되겠죠? 그러면 이것 때문에 생긴
각각의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의 운동 에너지 크기 얼마일까요? 이거 질량 2kg로 높이 계산할게요. 계산하기 편하게. 자, 얘 같은 경우에는요. 수평 방향의 운동 에너지요. 계산해 보시면 알겠지만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수평 방향의 속력 제곱이니까 이게 100이고요. 이게 300이잖아요. 얘는 거꾸로 여기가 300이고 여기가 100이잖아요.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운동 에너지의 합은 둘 다 400, 400 똑같았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야. 됐죠? 자, 근데 얘가 최고점으로 올라갑니다. 니은의 보기는 최고점이잖아요. 최고점으로 올라갔을 때 운동 에너지는요 라고 했어요. 자, 최고점으로 올라가면 A는 운동 에너지는 수평 방향의 운동 에너지만 가지고 있는 거죠. 수직 방향 운동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최고점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보다 큰 거죠. 납득하니? 그 얘기한 거예요. 알겠어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최고점에서 A는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보다 크다? 아니요. 위치 에너지가 더 커요. 네. 자, 그 다음에 최고점에서 운동 에너지는요. B가 A의 탄젠트 제곱 알파벳입니까? 라고 했어요. 자, 이거는 이 각도로는 실제 값을 넣으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탄젠트 제곱 알파벳이냐 라고 물어봤으니 일반화시켜서 풀어봐 드릴게요. 자, 최고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를 물어봤어요. 최고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수직 방향의 속력이 만든 거니까 A의 최고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 수직 방향이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V 사인 알파의 제곱. 이게 수직 방향에서의 뭡니까? 아, 아니네. 수직 방향의 운동 에너지는 수평 방향의 속력이 만든 거니까 2분의 1 M V 코사인 알파의 제곱이죠. 요만큼이 최고점에서 운동 에너지로 남아있는 아입니다. 됐죠? 네. 최고점에서 운동 에너지로 남아있는 건 수평 방향 속력만 남아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끝것도 2분의 1 M V 코사인 베타의 제곱이 운동 에너지로 있겠죠.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최고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B가 A에 라고 했습니다. B가 A에다가 몇 배를 극한값이랑 같니? 이런 거 물어본 거잖아요. 몇 배냐고 물어봤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M5는 보시면 2분의 1 M, 2분의 1 M 의미 없단 말이죠. 날려놓고요. 이것도 제곱하면 V제곱 코사인 제곱 셋 알파 V제곱 코사인 제곱 베타 요거 할 거니까 여기에서도 V제곱 날리고 가죠. 그러면 코사인 제곱 알파 분의 코사인 제곱 베타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알파 플러스 베타가 90도인데 값을 알파로 정리했어요. 베타 없애야죠. 그죠?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얘는 그죠? 사인 제곱 알파랑 같죠. 아니, 그걸로 정리해 드릴게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탄젠트 제곱 알파야 라고 하는 거죠. 해대. 그래서 탄젠트 제곱 알파베예요 라고 얘기하는 이거는 맞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죠. 수학은 선생님보다 엄청 잘하고 있는 친구들이니까 이 정도 유도하는 건 어렵지 않을 거고요. 자, 9번부터 12번까지 중에서 질문. 12번. 자, 12번 해볼게요. 생각보다 질문이 없네요. 자, 12번 보시면 그림은 길이가 2L인 단진자 실이 연집 방향과 세타 제로의 각도를 이루는 P점에서 추를 가만히 놓았을 때 추가 최하점을 지난 후 Q점까지 왕복운동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고 추가 최하점을 지난 순간부터 실은 5점에 있는 못에 걸려 단진자 운동을 할 때 실의 길이가 L로 감소하여 Q까지 운동하며 선분 OQ
OQ와 연직 방향이 이루는 각도는 처음이랑은 다르게 세타 각도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걸 찾아봐 라고 했으니 이제 찾아봐 드릴게요. 최하점에서 추의 속력이 얼마이겠습니까? 라고 하면 이 문제는요. 우리가 앞에 있는 기본 문제에서 선생님이 유일하게 풀어냈던 그 7번 문제죠. 7번 문제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요 실길이가 이 L이고 요 각도가 세타 제로고 이랬습니다. 여기에 물체가 매달려 있다가 이렇게 내려올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보시는 여기가 5점이고 여기가 Q점이면 사실은 5점을 기준면으로 할 때 얘는 기준면보다 요만큼 높이에 해당되는 곳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 높이에 해당되는 위치 에너지만큼이 내려오면서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 빠르기가 생긴단 말이었어요. 그죠? 네, 그랬으니 최하점에서의 추의 속력은 바로 이 높이에 해당되는 위치 에너지 감소량이 운동 에너지를 증가시킨다. 요걸로 풀어야 돼요. 그러면 요 높이가 얼마인지를 여러분들 계산하셔야 되고요. 요 길이가 2L 코사인 세타 제로니까 요 길이는 2L-2L 코사인 세타 제로로 해결하면 된다. 그래서 이만큼의 높이가 운동 에너지로 바뀐 거다. 그래서 위치 에너지요. M, G, 2L, 1- 코사인 세타 제로는 운동 에너지 2분의 1 M V 제곱. 그래서 이렇게 날리시고 M이 2M이죠. 네, 그러면 이렇게 날리시고요. 얘도 2M인데 아니죠. 이제 그냥 M이죠. 갑자기 2M이라는 생각을 왜 했죠? 이렇게 날리시고 그리고 나서 속력 부위로 정리하시면 자, 한다. 맞아? 이렇게 하면 돼? 네. 요만큼의 빠르기를 가져요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죠. 네. 네. 자,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 P와 Q의 높이는 같습니까? 라고 했는데 보면은 여기를 P라고 했다. 그리고 얘가 이렇게 갈 때요. 여기에 못이 있대요. 못이 있어서 이렇게까지 내려왔는데 여기 갈 때는요. 요 선이 못 움직여요. 못에 고정되어 있어서 여기만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요 길이를 L로 보자. 뭐 이런 얘기죠. 요 각도는 세타 2다. 뭐 이런 얘기예요. 여기를 P점, 여기를 Q점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때 요 높이 같아? 있어. 이런 얘기예요. 선생님은 여기까지 그렸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좀 요쯤 있다고 치면 여기를 P라고 치면 자, 땅으로부터 2m 높이에서 얘를 떨어뜨렸어. 얘 이렇게 왕복했어. 2m 높이까지 올라가? 이 얘기 한 거잖아. 그쵸? 자, 근데 꼬맹아 생각을 해보니까 2m가 올라갈 수도 있고 안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요. 그 안에서 역학적 에너지를 보면 사실은 위치 에너지가 뭘로 바뀌었니? 운동 에너지로. 그럼 얘는 언제까지 올라가야 돼? 다시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가 될 때까지 올라가야죠. 그렇다면 높이는 어때야 됩니까? 반드시 같은 곳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속력이 0이 됐다가 다시 내려오죠. 알겠습니까? 이렇게요. 그래서 오히려 역학적 에너지로 생각하며 고민할 여지가 없이 대단히 심플하게 끝납니다. 바닥에서 갖는 운동 에너지가 다시 위치 에너지가 될 때까지 가야 반대편의 속력이 0이 되겠죠. 그러니까 올라가는 높이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코사인 세타는 1- 코사인 제로입니까? 세타 제로입니까? 이거 맞아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요 각도에서 올라간 요 높이 하고요. 요 높이가 같은지만 비교하면 되죠. 맞아요. 두 개의 높이가 같다 그랬으니까 올해의 높이 보시면 여기에서는 실의 길이가 L이에요.
그러면 이 높이는 얼마입니까? 똑같이 L 1 마이너스 그냥 이렇게 쓸게요. L 마이너스 L 코사인 세타 B고요. 됐죠? 저 높이는요 2L 마이너스 2L 코사인 세타 제로입니다. 됐죠? 떠있는 높이가 같다 그랬으니까 각각의 떠있는 높이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래서 계산하시면 근데 뭐 하는 거야? 뭘로 정리하는 거야? 아, 코사인 세타로 정리하는 거야?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었군요, 제가. 맞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 안 맞는데요? 네, 그래서 틀렸다고요? 네, 그렇다고요. 됐죠? 네, 정리하면 요 모습이 돼야 되고요. 요 모습이 아니라서 디귿이 틀렸다는 겁니다. 디귿은 붙여두시면 되겠죠. 되겠어? 여기까지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생각보다 되게 질문이 적은 편, 이 정도만 모른다면 엄청난 이해력을 가지고 있는 게 맞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인데 해보십시오. 여기 올림하는 친구들도 있어서 문제를 조금 어려운 거를 뽑아봤습니다. 해보십시오.
열아. 수학 문제야? 네.